보통 결혼하기 전 얼마나 치열하고 열심히 사셨을 그들의 삶들을 보게 되면서 그들의 삶이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좀 더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들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했던 게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바로 진행해 볼 텐데요. 자, 뭘로 보이시나요? 보석으로 보이시나요? 그냥 저는 돌멩이 같아요. 길 가다가 차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 돌멩이. 이 돌멩이를요, 잘 보면 그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돌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잘 깎고 다듬고 문지르고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이 됩니다. 자, 이런 보석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을지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리더님들이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등산 해보셨죠? 네, 저는 이제 친정이 제주도고요. 제주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라산에 한 3번 가봤거든요. 제가 처음에 한라산 갔을 때가 중학교 때였는데, 중학교 때 한라산을 올라갈 때 산을 쳐다보고 갈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멈춰섭니다. 그러면 누가 오나요? 담임 선생님이 뛰어오시죠. 야, 저 조금만 더 가자, 다 왔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산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났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 남편하고 갑니다. 자, 남편하고 갔을 때는 어때요? 전에 갔던 기억이 났어요. 저게 너무 힘들어서 못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가기 싫어서 있었는데 아이들이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 가야지 하는데 아이들은 가는데 저만 안 가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중간중간 갔다가 그냥 멈춰 섰어요. 야, 니들끼리 갔다 와.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여보 10분만 가면 돼. 내지는 그 주변에서 산에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분들 있죠. 다 왔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이런 말 하죠. 그래서 다 온 줄 알고 가다 보니까 정상이더라고요. 네,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 스폰서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자, 우리들의 삶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은 30대에서 한 40대 아니면 50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가 지금 60대를 앞둔 57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요, 되게 30대부터 이때 연령대 많이 오게 되는데, 저는 제가 유사나를 만난 게 벌써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몇 살이죠? 49살. 49살 때 만났고, 제가 통곡 마사지라고 유방 마사지를 시작한 시간은 41살이었습니다. 41살이었는데 그때 만난 이 많은 산모들이 저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오면 항상 먼저 물어봅니다.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의 백그라운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으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앞으로 50대 후에 삶이 어떻게 될까?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49살의 유산화를 한 덕분에 50대, 60대, 70대를 편안하게 다 준비했어요. 편안하게. 어때요? 여러분들도 이런 삶 사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오신 남자분들 또한 어깨가 얼마나 무거우세요. 저는 저희 남편을 보면서 참 안 됐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 같이 살았거든요. 살면서 사형제였는데 가장의 역할을 저희 남편이 다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뒷모습을 볼 때 저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까, 저 삶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내가 뭔가 도와주면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어깨를 좀 더 가볍게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면서 저희 남편은 이제 나라를 구한 사람이 됐죠. 지금 이제 회사하고 3년 동안 집에서 주부로 있답니다. 자, 그런데 주부 과무사 하는 거 아세요? 과무사 하죠. 너무 일이 많지 않아요? 티도 안 나는 일, 해도 끝이 없는 일. 그죠? 이렇게 주부들의 삶들도 많이 힘들지만 저는 유산화하면서 주부보다 쉬웠어요. 주부보다 이게 낫겠다. 직장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부보다 회사 빨리 가는 게 낫겠다. 빨리 사무줄이 끝내고 애를 놔두고 집을 회사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 30대, 40대, 50대 삶들을 좀 더 멋지게
내 노후를 준비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제 나이대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저 40대는 우리 아이들이 저희 셋이었거든요. 3명. 결혼하면 좀 더 편할 줄 알았는데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을 얻으러 다니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집 평수를 좀 어떻게 넓히지? 제가 결혼할 때 한 22평에 애 셋에 그 다음에 할머니 모시고 살았거든요. 방 2칸에. 이렇게 살 때 집 얻으러 다니면서 왜 내가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살 집이 없는 게 아니죠.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걸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때 제가 아이토폼 마사지를 하면서 또 돈을 좀 더 모으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요. 자, 50대가 되면서는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좀 더 자기가 하고 싶은 꿈들을 이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20대 막 치열하게 또 아니면 고등학교 때 알바하고 대학 다니면서 알바하는 애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말고 자기 꿈들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그 아이들이 원하는 선택을 지원해주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의 결혼 자금과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들, 그런 길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았던 것 같고요. 노후를 준비하는 시간은 유산화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노후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자, 60대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집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래, 내가 애가 셋인데 이왕 애들이 커갈 때 내가 유산화의 권리소득으로 아이들 집이라도 좀 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쉴 날 있나요? 없죠? 자, 60대까지 쉴 날이 없는 거예요.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럴 때 권리소득이 있다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죠. 그 일 때문에 저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60대 이후는 이제 나만을 위한 시간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도 다니고 그리고 뭐 시민대학도 다니고 하면서 좀 더 재밌는 미래를 계획하고 즐겁게 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도 한번 시간대별로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요 이렇게 처음부터 잘났을까요? 잘나지 않았죠. 저에게도 많은 결핍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핍이 없다면 성장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살면서 느낍니다. 완벽하게 태어나고 모든 걸 갖춘 사람들은 결국 성공하시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주변을 천천히 찾아봤더니 자, 효자 어떤 집에서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효자, 효녀 잘 사는 집에서는 안 나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려운데 부모님이 옳고 바르게 살아내신 분들, 이런 집에서 효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아이들한테 모든 걸 주기보다는 약간의 결핍들을 반드시 만들어주는 게 아이가 나한테 잘하는 효자로 자란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결핍이 더 많았죠. 좋은 부자인 부모도 없었고요. 그리고 학력이 너무 뛰어나서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고, 그리고 능력이 많아서 특별하게 잘난 게 없었고요. 그리고 인맥이 좋아서 제주도에 남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육지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다행히 어머니 덕분에, 현명하신 저희 어머니 덕분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삶들은 저희 스폰서님 덕분에 지금 이렇게 멋진 권리소득을 누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 어릴 때 꿈은요, 신데렐라. 자, 쟤는요, 제주도에서 태어났다고 했죠. 저는 이제 20살이 되면 미스 코리아처럼 예뻐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TV 보면서 미스 코리아 선발 때 막 했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뭐, 34, 24, 34 막 이렇게 하면, 20살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몸무게가 몇 킬로, 40 몇 킬로 이러잖아요. 근데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몸무게가 50킬로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45킬로가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많이 안 좋아됐더라, 아니면 정말 공주처럼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걸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거는 이은아예요, 가수. 그래서 그때 TV가 별로 없는 그 시대에 저희 집에 TV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올해의 가수왕 이런 거 뽑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은아가 나오거나 혜연이가 나오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그걸 보면서 막 즐거워하는 걸 보고, 그럼 나는 가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밤차를 열심히 따라 부릅니다. 그랬더니 밤차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소풍을 가죠. 소풍을 가서 막 장기자랑 갔는데 저보고 밤차를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럼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불렀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네. 제가 연습 좀 했거든요. 멀리 기적이로 날 부르고 멀리 간다네. 잘하나요? 연습 많이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되네요. 네.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 그때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가수가 됐으면 아니면 K-팝의 원조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다행히 가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연예인이 되는 길을 아무도 안 알려줘서요. 그래서 그냥 결국 포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초등학교 5학년 때 50kg 넘었다 그랬죠? 선생님이 저를 부릅니다. 자, 영심아, 너 핸드볼 좀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달리기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러서 그럼 한번 해볼게요. 왜 슛할 때 동작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핸드볼을 해보려고 갑니다. 그래서 핸드볼을 했는데 공을 던졌는데 중앙선을 안 넘어가는 거예요. 팔이 없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그럼 너는 골키퍼를 해라 이런 거예요. 골키퍼를 왜 시켰을까요? 등치가 크니까 골이 안 들어갈까봐. 그 등치가 이게 뚱뚱하니까 이게 막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몸으로 다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골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냥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갑니다. 이제 그것도 포기했죠. 자, 중학교에 가서는 이제 선생님이 또 저를 불러서요. 자, 너는 운동선수 좀 해봐라.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는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면 장학금을 준대요. 저희가 사형제였거든요. 사형제인데 아들은 대학 보내고 딸은 중학교만 보내도 너무너무 잘 보낸 거라고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동생이나 남동생은 어려서 안 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장학금을 준다는 그 말에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하고 합니다. 그런데 투포안을 하려고 갔더니 공을 던졌는데 요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포기를 합니다. 만약 저한테 가수가 되는 길이나 운동을 잘할 수 있는 트레이너나 아니면 운동을 후원해주는 저희 부모님이 돈이 많았다면 아마 국가대표에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포기를 했고 마지막 선택한 게 공부였습니다. 이걸 왜 선택을 했냐면요. 저희 집에 말을 키우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운송수단이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말차를 이용해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말 한 마리가 저희 집의 모든 것들을 먹여 살렸죠. 그래서 근데 이 말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그 말 먹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 먹이를 할 때 저희 엄마가 제가 등치가 좋았기 때문에 오빠는 안 되고 너는 항상 같이 가자. 그래갖고 산으로 가서 풀을 베서 그거를 같이 베고 오면서 말먹이를 주곤 했어요. 그래서 가을이면 산나물을 사서 겨우살이 먹이를 준비하곤 했었죠. 그런데 중간고사 시험을 조금 본 거예요. 그랬더니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 성적표를 보더니 야, 너 이렇게 공부를 잘했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한 건데 얘기죠. 그리고 가을에 먹이를 준비하러 가는데 기말고사 기간인 거죠. 그래서 엄마는 야, 영심이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오지 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빠랑 다른 분들 모시고 가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아, 공부를 하면 일을 안 시키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친구들도 가끔 만나다 보면 집안일을 하도 부모님들이 많이 시키니까 공부를 했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힌트 하나, 팁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집안일을 열심히 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공부하게 돼서 맨날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화장실 청소 맨날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아마 아이들이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바람에 다행히 저는 이제 간호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간호대를 갈 때만 해도 여자애는 대학을 보내지 않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회의를 했답니다. 아니 너네 저기 아빠네 가족이 모여서 딸을 대학 보낸다고. 딸 대학 보내고 필요 없다고.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상으로 진학했거든요. 여상이 진학했는데 갑자기 2학년 때 너무너무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난 대학 가야 되겠어. 집안이 난리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육비를 댈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 오빠도 대학 다녔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남동생, 여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인데 저한테 제가 대학 간다고 하니까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4시간 자고 혼자 독학합니다. 여상 교과서가 인문계 교과서랑 너무 달랐기 때문에 문제집을 사서 우리 수문사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수문사, 완전 정보 이런 걸 사서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고사 성적이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기해야 되나? 하는데 어머니가 어디 갔다 오시더니 야 용심아 거기 간호사 취직 잘 된대.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간호과를 지원했고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대학 보내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덕분에 간호대를 나왔고, 간호대를 나와서 졸업을 했는데 제가 8호학번이거든요. 자, 87년도에 민주화 운동 엄청 했죠. 전 대학 들어갔을 때도 민주화 운동한다고 엄청 쫓아다녔잖아요. 그랬더니 대학을 졸업하는 해에 재단에서 간호사를 한 명도 안 뽑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졌어요. 제주도인데 이제 인맥이 없으면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죠. 우리 그 형제들한테, 사촌들한테 거봐라 대학 나와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죠. 그런데 저는 그때 다시 선배들을 보면서 무엇을 할까 결심을 하다가 육지를 가야 되겠다. 근데 육지는 나가게 되면 밤을 얻어야 되고 그런 돈도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산사 수습을 합니다. 조산사를 하면 한 달에 16만 원 정도 월급을 주고 숙식을 제공해 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산사 수습을 하면서 1년 동안 수습을 열심히 하고 나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인정을 받아서 그 병원에 남았어요. 남고 나서는 이제 사촌 언니들하고 사는데 3평, 4평 되는 방에 3명이서 4세대가 사는 공동 화장실, 공동 부엌에서 생활을 합니다. 빨리 탈출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간호사 되면 돈은 금방 잘 살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빨리 남편하고 결혼을 합니다. 6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 대기업 다니는 남편이었어요. 결혼을 해서 빨리 좋은 아파트 살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애가 하나 둘 셋 생겼죠. 더 이제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졌죠. 하면서 이제 저는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모유 상담실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실 열고 간호과장 할 때 벌었던 수입의 5배 정도의 수익을 얻으면서 열심히 정말 돈을 버는 일에 집중을 했거든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런데 저한테 오는 많은 손님들이, 많은 산모분들이, 스펙들이 저보다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죽으라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너무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삶을 바꿔주기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을 좀 더 바꿀 수 있을까? 자,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고 합니다. 저는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한테 오는 분들이 정말 그들이 안에 품고 있는 그 많은 품들을 펼쳐내는 삶들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유산화를 해서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들에게 다른 잡을 알려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자, 제일 처음 분은 저한테 오셨던 손님인데 둘째 낳고 다녀하러 왔었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저는 아이 보는 일 외에는 할 수 없어요. 유치원 선생님 하셨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 아프니까 자기가 엄마를 돌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아이를 보면서 건강을 찾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번 해독을 해보세요 라고 권했을 때 이분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나서 해독 후에 건강을 찾았고, 엄마의 만성질환도 회복이 되면서 유산화 비즈니스 같이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분이 들어올 때 등 뒤에서 광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아우라가. 전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너무 예쁘신 분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외국계 항공사 다니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집에서 애들 낳고 살림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유산화 비즈니스로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안내해줬고 지금 함께 사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분은 회계사 사무실 다니던 분이었어요.
아이 셋을 낳고 항상 저와 함께 했던 분인데, 이분도 살림만 하기에는 너무 외모도 그렇고 정말 말투도 그렇고 너무너무 아까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 정해서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하고 있고, 저희 총무 업무를 하면서 정말 너무 많은 보탬이 되고 있죠. 그리고 곧 골드 되신 분이에요. 이분은 저희 파트너의 소개로 나오신 분인데 3개월 동안 사인하지 않고 와서 뭐 팔 거 없나 계속 째려보면서 보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안에 재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3개월 다니면서 일을 알아보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번 주 골드 마감하셨거든요. 같이 오셨어요. 네. 그리고 이 안에 본인이 퇴행성 질환을 갖고 있던 분인데, 이분은 일본과 온라인 쇼핑을 하시던 분이고요. 그리고 간혹 조무사, 보조 업무를 하던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방과후 수업으로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정말 전화할 때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이분도 제가 유산화를 전달했고요. 그리고 외국계 화장품에서 매니저 했던 분인데, 이분도 정말 너무 아이 낳고 지금 주부로 계시다가 지금은 아이라인 분석 이거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 눈화장을 담당해 주셨어요. 근데 예쁜가요? 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지금 유산화 비즈니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넘겨주실래요? 네. 자, 여기 이분은요, 너무 용감하신 분이었어요. 인도를 2년 동안 혼자 유학 갔다 오신 분인데, 인도 여행 힘들죠? 여자 혼자 못 가거든요. 되게 무서운 나라예요. 막 지나가다가 와서 가슴 만지고 가고 이런 나라거든요. 근데 가서 정말 여행을 하고 거기 가서 유학을 하시고 결혼하시고 돌아오셔가지고는 집에서 살림하고 계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폐암 투병 중이셨거든요. 이 얘기를 다 듣고 아버님께 전해드릴 영양제와 본인의 건강대로 챙기라는 것과 그리고 권리소득을 얘기하면서 지금은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물리치료사인데 아이가 발달장애예요. 발달장애로 소원이 눈 한 번 마주치는 게 소원이래요. 아이가 자폐아가 있기 때문에 엄마랑 눈을 안 마주친대요. 그런데 저희 제품 먹고 조금씩 좋아지는 걸 보고 지금 함께 사업 진행하고 계시고요. 또 이분은 선생님이셨어요.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너무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애 낳고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삶을 살고 있다가 저희가 그분의 능력을 알아보고 지금은 같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희 교육분과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보석이 되었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항상 만나죠. 항상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남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게 보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정말 그런 기적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이런 걸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꿈이 뭐예요? 뭐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건강은 어때요?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데 어려움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아이들한테 엄청난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준비하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런 저와 같이 함께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성공에 좀 더 빠르게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컨택을 했고 그분들한테 빨리 지식을 넣어줬어요. 유산화가 뭔지, 그리고 건강에 관련된 제품은 뭔지, 영양학은 뭔지 이런 지식을 넣어줬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홈미팅이나 트레이닝을 통해서 반복해서 연습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것을 습관으로 가져간다면 누구나 다 저처럼 권리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제가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저의 첫 보석 나왔습니다. 자, 누군지 아시죠? 안정현 리더님이세요. 처음에 통곡 마사지 할 때 제일 처음에 제가 오픈하자마자 찾아왔던 손님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통곡 마사지가 어떻게 해요? 했을 때 제가 통곡 마사지를 알려드렸고 통곡 마사지를 오픈하면서부터는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어요. 그리고 아이 셋을 낳으면서 몸무게가 39kg까지 빠졌고 본인은 항포진도 걸렸었고 아이들 아토피도 심했고 그걸 알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전해줬던 건 바디 너리셔였어요. 손이 너무 안 좋은 바디 너리셔를 1년 동안 다른 한 사람한테 쓰다가 1년 후에 제가 사업적으로 컨택을 하고 지금은 너무도 예쁜 그로잉업 그룹의 보석이 돼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정현 리더님이시고요. 제 2호 골드죠.
우리 김현수 리더님이세요. 이분은 저한테 처음 왔을 때 엄마가 어떻게 일을 해요? 아이를 봐야죠.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안 돼. 엄마가 어디다 아이를 맡겨요? 당연히 엄마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이를 보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돌려보냈어요. 6개월 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원장님 그때 뭐 알려준다고 한 거 그게 뭐예요? 하고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알려드렸더니 사인을 하시고 이렇게 해독을 하면서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 저 그 노란색 코트가 얼마짜리냐면요 100만 원짜리래요. 그래서 저희가 버리지 말고 갖고 있으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은 이그제큐티브 골드로 성장하셨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너죠. 누군지 아시겠어요? 자, 아까 레크레이션 너무 재밌었죠? 네, 저희 파트너예요. 허미 리더님인데 꿈이 레크레이션 강사였대요. 네. 근데 진짜 유산에서 꿈을 이뤘죠. 이분은 제가 바로 컨택한 건 아니고 저한테 얘기를 먼저 듣고 갔는데 그때 벨리댄스 강사였어요. 벨리댄스 강사라 이분은 해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해독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해독보다는 돈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현수 리더님하고 두 분 친구잖아요. 그래서 현수 리더님이 저한테 얘기를 듣고 가서 미 리더님한테 야 미야 원장님이 이런 거 알려주는데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미 리더님이 야 잠깐 기다려봐 이러면서 주변에 막 수소문하고 야 너 먼저 사인해 내가 할게 이러고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허미 리더님도 친구 따라 이그제큐티브 ML 골드가 되셨죠. 알겠죠?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네, 저희 이제 이효지 리더님이세요. 자, 이효지 리더님은요 첫 해 때부터 저를 만났어요. 그리고 한 7년 전부터 제가 유산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잘 안 들렸대요. 그런데 제가 이분이 하는 일을 알고 있었거든요. 상담실에 오는 분들이 이효지 리더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 전신 마사지 받았는데 거기 꼭 전 마사지를 여기 와서 받으래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효지 리더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유산화를 꼭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1층에서 만났어요. 우연찮게. 그런데 정말 이런 모습으로 만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효지리도 이런 모습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효지야 얼굴이 왜 이래? 야 밥 한 번 먹자. 안 되겠다. 그래갖고 밥을 먹었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추어탕을 먹으면서 제가 냅킨 프리제이션을 했어요. 이거 되게 빨리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알아듣는데 6개월 이상 걸렸는데 이거 안 할 거 아닌데요? 이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 비즈니스를 빨리 받아서 비즈니스 전개하고 있는데 이 효지 리더님의 삶이 저랑 너무 많이 똑같은 거예요. 저도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아이들을 팽개쳐 놓고 하루 종일 일만 했죠. 그러다가 건강이 나빠지고 그리고 아이들과 추억도 없고 이런 삶들을 살았었는데 아마 효지 리더님이 그런 삶을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효지야 이렇게 살면 건강도 무너지고 정말 너가 일이 멈추는 그 순간 돈도 못 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권리소득을 얻어가야 돼 라고 했더니 그래서 지금은 시스템을 열심히 타서 지금 골드가 되셨죠.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들 원석이 보석이 될 때까지 저도 수고를 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저를 가이드 해주신 분들이에요. 자, 우리 유경란 스폰서님 28살에 제가 만났어요. 만난 지 벌써 17년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세월 되게 빠르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만났는데 유경란 스폰서님이 저한테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사인했을까요? 제가 그랬죠. 제가 그때 41살이었어요. 너나 해. 나 이런 거 안 해. 지금도 돈 잘 버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이것까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자꾸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원장님 저 휴가소득 생겼어요. 원장님 저 요번에 여행 가요. 처음에 여행 크루스가 갔을 때 뭐 할머니들 다 가니까 할머니들밖에 없었다고 갔다 와서 가니까 다 할머니들밖에 없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항상 얘기했던 게 원장님 저랑 함께 여행 갔으면 좋겠어요. 원래 말을 예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점점점 언어가 리더가 되어가는 원래 참 예쁘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서 도대체 얘를 누가 이렇게 변하게 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그룹 안에서 사람을 이렇게 많이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은 정말 브로잉어 그룹에서 없어서는 안 돼. 유산화 코리아에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됐죠.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들. 저는 박청자 스폰서님을 처음 뵀을 때 막 이렇게 왔을 때 막 승급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일은 저렇게 예쁜 사람, 예쁜 여자들이 하는구나. 나는 평생 예쁘다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예쁜 여자가 하는 거라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계속 승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8년 동안 성장하면서 보여주는 그 모습들, 그룹 안에서 정말 다른 리더들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정말 이거 유산화 아니면 다른 일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스폰서죠. 파트너들하고 같이 왔을 거예요. 우리 스폰서들, 우리 유경란 스폰서님이나 박정자 편합원 스폰서님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스폰서이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있어야 될 곳에 자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 자리에 없으면 우리 파트너들이 올 수가 없겠죠. 엄마가 오는 곳에 어떻게 학교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항상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유산화가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부가 꿈이었어요. 결혼하고 나면 2년만 직장 다니고 평생 놀고 먹는 주부가 돼야 되겠다. 남편 등골을 빼먹어야 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산화가 제 꿈을 이루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주급 400만 원 받는 시어머니 어떠세요? 좋죠? 주급 400만 원 받는 시어머니, 친정엄마, 괜찮죠? 자, 우리 아이들한테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오히려 상속받을 줄을 서죠, 애들이. 누구한테 상속을 줄까 이렇게 줄을 서고 있죠. 그래서 재정적으로 너무 여유롭고요. 지금은 이제 건강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저희 친구를 만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60대죠 이제. 야, 욕심아, 주부가 과로사 하는 거 들어봤냐?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주부가 과로사 하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60대 양가 부모님 셔틀 하느라고 너무 바쁘시대요. 양가 친정엄마 시어머니가 이제 80대가 되시면서 치매나 병들이 많아서 셔틀 너무 많이 하러 다닌다고 쉴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 우리가 60인데 언제 우리 놀아보냐? 제가 이랬거든요. 자, 우리가 놀아볼 나이에는 돈도 없죠. 건강도 나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유산화가 주는 권리소득 주 400만 원 이상을 받으면서 건강한 노후와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담 가지 않은 정말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엄마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회적인 기여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17년 전부터 했던 유니세프에도 기부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손모이는 작은 도서관, 그리고 작년에는 빈민구제를 위한 유엔에도 기부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기부를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저희 친정엄마인데요. 저를 정말 성장시켰던 저희 친정엄마세요. 저희 엄마가 없었으면 대학을 나올 수도 없었겠고 지금 유산화를 할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엄마랑 정말 처음 갔어요. 해외여행. 저희 어머니가 80살 이상 돼서 가셨는데 본사에서 휠체어 준비하냐고 막 몇 번 전화를 하셨대요. 근데 너무 잘 그러셨고 저녁에 만찬을 하거든요. 만찬을 하는데 춤을 너무 잘 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라갖고 아니 언제 저렇게 춤을 나도 모르는 새 춤을 배우셨는지 지루박을 막 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서 내려오지도 않으셔서 밤새 진짜 다 끝날 때까지 추셨어요. 다음날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시는 분들마다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고 그리고 엄마는 여행을 할 때마다 야 이거 돈이 얼마야? 이거 얼마짜리야?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다 공짜야. 걱정하지 말고 그냥 즐기다 갔는데 야 정말 좋은 회사다 너 끝까지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오른쪽은 저희 시어머니세요. 저희 시어머니 32년을 같이 산 것 같아요. 네, 저희 시어머니가 없었으면 저희 아이들 못 키웠고요. 유산화를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항상 그랬어요. 나가서 너 얼만큼 너 하는 일 다 마치고 들어오라고. 하던 일 멈추고 들어오지 말고 그런 일을 다 하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저희 아이들 3명을 정말 다 양육해 주셨고요. 저희 큰아이는 정말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이거를 중학교를 6학년 때까지 해주신 분이에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분이셨는데 국내 여행은 정말 많이 다녔는데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정말 모시고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 욕실에서 나오면서 제가 미팅 가 있을 때 욕실에서 나오면서 미끄러지셔서 뇌진탕으로 뇌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후유증으로 폐렴이 오면서 삽관을 안 하면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삽관을 했거든요. 했는데 결국 폐렴을 이기지 못하고 3개월 만에 이제 하늘나라로 갔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을 때 저 정말 많이 슬펐는데 우리 그룹 정말 그룹 리더님들이 저한테 너무 많은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위로 덕분에 저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시어머니를 정말 많이 그리워하고 힘들었는데 잘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정말 너무도 감사한 부분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누구나 다 평범합니다. 저도 평범했고요. 다 평범하지만 이제 평범한 사태를 하지 말자고요. 내 안에 나를 꺼내놓으시라고요. 그리고 자신을 전부 낮추지 마시고요. 내 안에 숨어있는 자신을 표현하세요. 좀 서툴면 어때요? 그리고 좀 안 되면 어때요? 괜찮아요. 저는 항상 1등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1등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유산화 권리소득 400 받잖아요. 자, 리더님들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배우는 거예요. 절대 배우지 않고 아무것도 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죠. 저도 대학 가기 위해서 4시간 자고 혼자 독학했고 유산화를 알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들 우리가 갖춰진 그룹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타라고 하잖아요. 비전 세미나, 신규 세미나, 그 인터내셔널 컨벤션, 그리고 본사 오는 거, RTS, GGC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 배우는 시간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노을처럼 지는 꿈이 아닌 정말 떠오르는 멋진 희망을 잡으셔야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요.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걸 잡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팀은 이제 팀 스페이스에서 분리해서 지금 팀 포스라는 팀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저 혼자였어요. 혼자였지만 지금 57세 이 나이에도 이렇게 팀을 만들고 미국 컨벤션에 저 혼자 갔던 컨벤션에 이렇게 많은 리더님들과 함께 가서 멋진 팀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이런 꿈을 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 주부는요, 저희 꿈은 정말 주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을 다 커서 분가했고요. 이제 멋진 노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늘 생각했던 것,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제 마음에 있던 거는요, 내가 먼저 좀 더 앞선 사람으로, 좀 더 앞에 산 사람으로 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꿈들을 놓치지 않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희망찬 미래를 그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좀 더 멋있게 빛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많은 분들한테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덕분에 부자 됐습니다. 덕분에 정말 멋진 삶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건 유산하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유산화 아니면 이런 말을 들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 우리 여기 배우님이 하신 말씀처럼 모두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응원하며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